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의 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제 홍콩이나 중국 항생지수 모두 중국 상해 종합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4%,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홍콩 항생지수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대 하락세,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깊게 0.8%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어쨌든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또 새롭게 좀 투자해볼 만한 업종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오늘은 엔터나 여행, 약간 중국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역시 엔터 전문 애널이시니까 네. 엔터 쪽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 엔터나 여행주나 네.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중국이 어쨌든 무비자, 그렇죠. 비자 면제도 입국 했고, 면제도 해주고 예. 이렇게 한한령 해제 같은 제스처들을 계속 보내고 기대감이, 있으면서 예, 맞습니다. 예, 분위기는 좋았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 비상계엄 여파와 네네. 또 탄핵 정국 여파가 있으면서 약간 눌리고 있는 조정이,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 상황, 현재 엔터나 여행주. 일단은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네. 4분기부터 오랜만에 1년 만에 이제 업황이 즉 이제 시장 지표 자체가 플러스 성장률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강한 좀 상승세를 연출을 했고 다만 네. 이제 대장주인 하이브가 공교롭게도 이제 개별 기업 이슈로 인해서 네, 그쵸. 주가가 좀 눌렸을 뿐 JYP랑 SM, YG 모두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여행주는 이제 조금 종목 장세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았던 건 아니고 네네. 대장주인 이제 하나투어, 1등주인 하나투어가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패키지 송출 객수가 30%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제 1등주다운 면모,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24, 4업년도에 대한 배당도 주당 2,300원을 발표함으로써 배당 수익률 거의 4% 가까이 나오거든요. 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좀 차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결론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엔터는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고 네. 여행주들은 약간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더 강한 종목들이 있고 조금 네. 약한 종목들이 좀 구분지어서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 그럼 엔터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엔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에도 가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컨텐츠 협업하자. 네. 중국 쪽에서도 한국 컨텐츠 배우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네. 엔터가 잘 가지 않을까? 실제로 분위기도 좋았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계엄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주춤하단 말입니다. 네네. 별 영향은 없겠죠? 영향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엔터사들이 매출을 일으키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음반, 음원, 공연입니다. 그쵸. 네. 근데 음반과 음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비중이 전 세계에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4%는 다 음반, 음원 해외에서. 쪽에서 해외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쵸. 공연의 경우에도 K-팝 아티스트들이 연간 전 세계 시장에서 공연하는 것 중에 90%가 해외 공연입니다. 공연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국내 이런 어떤 최근에 이제 어떤 전국 불안정 이런 것들이 여파가 사실은 엔터주는 투자 심리상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지금 조금 조정받은 건 맞지만 네네. 근데 결국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영업 지표에 영향을 주느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향은 이제 상당히 중립적이다. 네. 예. 오히려 그러면 이런 보시면 될것 때 수혜 뭔가 우리가 옥석 가리기 할 때 네. 골라볼 만한 업종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관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또 나온 게 엔터는 관세부 갈 수 없지 않냐.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영향권 완전히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피해를 볼 것도 없고 이익을 볼 것도 없죠. 근데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이제 시장이 돌면서 내년도에는 네. 사실 그동안 굉장히 난공불락의 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 시장이 이제는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네. 올해 미국 유럽 등지에서 즉 소위 말하는 서구권에서 K-팝 아티스트의 모객력은 아직은 연간 2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240만 명. 네, 근데 내년에는 이게 540만 명으로 두 배 두 이상 배 넘게. 는다고요? 예. 와. 그리고 그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암시를 해준 시장의 방향성을 암시한 게
지지난주쯤이었죠. 스트레이키즈의 예. 25년도 월드 투어 발표였습니다. 예. 이때 나왔던 투어의 규모도 규모지만 전체 180만 명으로 예상되는 총 규모 중에서 65%가 서구권 공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 맞습니다. 북미나 유럽 쪽이. 예, 맞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줬고 미국과 유럽, 호주 두드리면 열리는구나. 그 부분이 내년도에 엔터주의 이익 성장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국내 전국 불안에도 좀 멀어져 있고 네. 관세 영향도 안 받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틈새를 저희가 많이 공략을 해야 될 텐데 네. 자, 그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이키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냥 JYP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JYP 주가가 요즘 네. 바닥 찍고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작년이었나요? 박진영 대표가 네네. 주식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예. 그 뒤 근데 공교롭게 그 말하고 나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직후에는 떨어졌죠. 네, 예.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 네, 막 네. 이런 말들 많았는데 네. 뭐 지금 시간이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네. 그 말이 맞는 걸 수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맞았던 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최근 이제 뭐 4만 원대 후반에서 네. 8만 원 가까이 갔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은 7만 원 한 중반에서 이제 공방 펼치고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너무나도 잘 된 것. 그러니까요. 이번 월드 투어에서 확실히 입증이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트와이스도 그러니까요. 4세대 걸그룹과의 어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제 아무래도 전성기는 좀 지나간 게 아니냐. 밀리나 싶었는데. 네,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올해 2024년도에 K-팝 걸그룹들 중에서 음반 판매량이 제일 많고 공연 모객 수 제일 많은 게 각각 트와이스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완전체뿐만 아니라 저력이 있네요. 여러 가지 유닛이나 솔로 조합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3세대 선배의 저력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JYP가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도 가장 좀 각광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트와이스도 이제 곧 있으면 컴백을 할 것이고. 네. 자, 그렇다면은 JYP의 주가 상승력은 여전하다고 보세요. 뭐 어쨌든 뭐 작년에 네. 고점 대비하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 제 지금 공식적인 목표 주가는 95,000원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년도 2025년도에 업황이 돌아서는 부분에 대한 주가 수익 배수 25배 이 정도를 적용해 봤을 때 9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잘 이제 트래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예. 뭐냐면은 스트레이키즈의 이제 미국 유럽 쪽 월드 투어가 내년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에 본격적으로 치러집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사실은 미국 유럽은 이 모객 수도 중요하지만 네. 평균 티켓 가격 자체가 아시아 지역 대비 좀 더 비싼가요? 40% 50% 비쌉니다. 비싸네요. 많이 비쌉니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매출 정도는 이제 비교적 높은 확실성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런 수익성이 어디까지 좋아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1차적인 공식 목표가 95,000원 말씀드리지만 그런 2분기의 대규모 월드 투어의 상황에 따라서 네네. 추가적으로 그 상방이 열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북미 쪽은 어쨌든 이 공연이나 엔터테인먼트의 티켓 가격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모객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네. 가격도 훨씬 더 비싸니까 네. 이게 만약에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네. 훨씬 더 내년에 좋은 실적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예.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네. 지금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엔터 4사 모두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상단까지는 네네. 뭐 작게는 20%, 많은 종목들은 이제 50%까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엔터주들 중에서 그런 이제 서구권 공연 시장에 대한 대응이 잘 되는 네. 기획사들이 사실은 이제 JYP랑 하이브 네. 쪽이 조금 더 네네. 다른 두 개 회사보다는 이제 그쪽에 대응이 잘 되는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이브 뭐 때마침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즘 뭐 하이브 계속 말이 많은 잡음이 상황, 많죠. 예, 많은 네. 상황인데 네. 뭐 뉴진스 뭐 탈퇴, 계약 해지 뭐 이런 네네. 것뿐만 아니라 네. 어쨌든 또 최근에 방시혁 의장에 대한 4천억 이슈가 있었죠. 있어요. 상업펀드랑 뭐 어쨌든 4천억 받았다. 네, 맞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안 된다라고는 하는데 네. 주주들의 입장이나 그렇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좀 다를 수 있죠. 기분이 상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네. 주가에 영향을 줄까? 어쨌든 주가는 최근에 좀 영향을 떨어졌어요. 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줬고 일단은 이제
일단 뉴진스 어도어 사태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시간도 많이 실적에서도 지났고, 네. 시간도 많이 지났죠. 4월부터였으니까. 실적에서도 대부분 이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크게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빠지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연구원님도 만약에 하이브 주가 목표 주가 책정한다고 하면 네. 어도어 거는 제외하고 맞습니다. 계산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제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제외하면은 이제 뭐 그래도 목표 주가가 31만 원 정도 나옵니다. 31만 원. 예, 예. 오. 지금 주가에서 약 한 50% 정도의 네. 상승 여력이 있고 이 내년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70% 이상이거든요. 그래요? 제일 높습니다. 오. 덩치가 제일 큰데도 성장률이 제일 좋아요. 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죠. BTS. 예, BTS가 아. 6월 22일이면 모두 이제 완전체가 국방의 의무를 되니까. 마치고 네. 예, 그때부터 1년 안에 대규모 월드 투어를 떠날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완전체가 되고 나서부터 네. 이제 투어를 돌기 시작해 하면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그게 잡히겠네요. 맞습니다. 뭐 네. 빠르면 한 4분기, 네. 늦어도 2026년 1분기부터는 이제 그 실적들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오. 공연 쪽은 그러하고 공연보다 더 앞단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게 MD 컨텐츠 그리고 음반입니다. 음반 음원은 아무래도 이제 늦어도 4분기 중에는 발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MD 컨텐츠 같은 이제 것들이 늘 걸로 보는 이유는 네네. 내년도가 화양연화 10주년이에요. 지금의 글로벌한 BTS를 있게 해준 첫 어떤 시발점이 됐던 앨범이 2016년도에 발매된 화양연화 앨범이지 10주년이군요. 않습니까? 그거에 딱 10주년이 내년 25년 4월 29일이기 때문에 그때쯤을 기해서 무료 이벤트들이나 뭐 팝업 스토어나 굿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사실상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3분기부터도 직접적으로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BTS의 완전체를 기대해봐야 하는 상황. 4월부터 네. 그런 것들을 이벤트,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다들 멤버들이 전역해서 완전체가 되면 그렇죠. 6월 말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뭐 음반이든 앨범 준비, 공연이든 맞습니다. 쭉 가면서 내년 뭐 연말까지 가면 어쨌든 그런 실적이 다 반영되면서 내후년까지도 반영되죠. 그쵸. 계속 투어가 그러면은, 길게 이어지니까요. 그쵸. 성장률을 내년에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는 네네. 거네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엔터 4사가 모두 반등을 시작한 이래로 그쵸. 주가가 괴리가 벌어졌어요. 네. 하이브는 거의 못 오르고 JYP와 SM이 특히 많이 오르면서 그쵸. 세 개 기업, 이 세 회사의 소위 말하는 퍼 멀티플이, PER 멀티플이 거의 비슷합니다. 20배, 21배, 22배로 다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똑같이 21배라면 그렇죠. 하이브를 살까? 뭐 예를 들면 SM을 살까? JYP를 살까? 그쵸. 당연히 하이브로 안 가는 게. 올라간 걸 사야죠.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소위 말한 추매를 하겠다라고 보면은 JYP나 SM을 급하게 팔 필요는 없지만 하이브 쪽을 신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하락되어 있고 네. 가격이 낮아져 있으니까 내년까지 그냥 기다리는 전략으로 맞습니다. 마음 편하게 오히려 더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하이브도 이렇게 내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네. 하나는 또 최근에 큐브엔터 큐브엔터, 예, 맞습니다. 큐브엔터가 저는 사실 이 걸그룹 여자아이들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 이슈가 굉장하더라고. 재계약이 다 됐다는 거에 맞습니다. 주가가 바로 반응이 왔어요. 세게 반응이 왔죠. 네. 저는 재계약이 됐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제 큐브 엔터를 비롯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빅4를 제외한 기획사들은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큐브 엔터 전체 뭐 음반 판매량이나 공연 모객 수 이런 거에 있어서 여자아이들의 이제 매출 비중 의존도가 사실은 뭐 70%가 그쵸. 훌쩍 넘거든요. 절대적이죠. 예, 절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원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추가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컸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큐브엔터도 그렇고 뭐 이제 YG 쪽에서도 뭐 블랙핑크 뭐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어쨌든 맞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아이돌이나 네. 이 엔터 쪽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BTS가 일단 돌아오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네, 전반적으로 관심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연구원님은 엔터주 중에 내년에 탑픽으로 뭐 보세요? 내년 탑픽은 지금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하이브로 예. 저희가 31만 아까 주셨죠? 예, 맞습니다. 31만 원. 31만 원으로 엔터주 탑픽은 하이브로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뭐 콘텐츠도 좀 네. 살짝 뭐 갑자기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오르고 있잖아요. 있고, 예. 중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맞습니다. 반응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지금 12월에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어쨌든 오징어 게임 2 맞습니다. 시즌 드라마죠. 2가 이제 연말쯤에 공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요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콘텐츠 너무 안 좋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반전에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드라마 시장 자체가 올해까지 2년째 역성장이에요. 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제 대장주의 반등을 보면서 우리가 관측되는 사실은 뭐냐면 네네. 내년도에는 주요 채널들이 드라마 편성들을 지금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작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 같은 종목들은 뭐 사실 바스켓으로도 많이 보시지만 또 개별주 그쵸. 실제로 내년 뭐 1월 달에 공개되는 TVN 토요일 드라마인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500억짜리 드라마가 야. 이제 제작사 키이스트 거거든요. 네네. 키이스트가 이제 제작에 참여 주도로 이제 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1분기나 늦어도 상반기 정도에 나오게 될 총 제작비 600억짜리 대작인 이제 폭삭 소가수다 이런 것도 네. 페넨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개별 종목들의 소위 이제 회심의 그쵸. 한방이 내년 상반기에 대작 드라마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목전에 두고 사실 주식은 또 이제 미리 선반영하는 그쵸, 부분이 그쵸.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담아두시면 그쵸.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년에 대작들 미리미리 한번 좀 담아서 움직이기 전에 이 그렇죠. 콘텐츠주들의 특징은 예. 이 대작이 빵 터질 때 그때 팍 올라가니까 그렇죠. 미리 저희가 네, 사놓고 미리 좀 선취하는 네.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놓고 기다려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행 쪽도 볼게요. 네. 어쨌든 중국의 무비자로 이제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관광객 많이 와라라고 그냥 대놓고 지금 맞습니다. 사인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제 주변에도 내년에 중국 여행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뭐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긴 하지만 네. 계엄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해외에서 막 갑자기 우리나라를 여행 위험국 뭐 이런 이야기로 네. 뭐 길게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행 위험국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지정하는 것들은 입국하시는 분들의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여행사들은 아웃바운드 한국 밖으로 분들이 나가는 출국하는 것을 베이스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은 크진 않다. 뭐 직전 사실 탄핵 정국인 2016년 12월 직후 2017년도를 보시면 네. 실제로 입국자 수는 많이 늘었어요. 네. 23% 늘었고, 18% 늘었고, 죄송합니다. 출국자 수가 18% 늘었고, 입국자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입국 쪽은 조금 영향을 받는다. 다만 한국 분들의 출국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없겠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 제가 아웃바운드 사업을 하는 하나투어의 실적도 뭐 약간의 투자 심리상의 이슈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지금은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뭐 네. 국내 여행보다 뭐 제주도 항공편 줄이면서 지금 네. 뭐 항공사들도 중국, 일본 뭐 해외 그렇죠. 쪽으로 근거리 항공편을 쪽으로, 예, 엄청 맞습니다. 늘리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자, 여행주들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네. 그러면서 뭐 탑픽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여행주 중에 아까 뭐 살짝 언급은 네. 해주셨지만 어떤 거 볼까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네. 그리고 넘버원을 봐야 하나투어만 보시면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오직 네. 하나만 보면 됩니까? 하나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이게 시장 회복세로 들어가면서 네. 확실히 1등주로의 쏠림도 있지만 하나투어의 전략 자체는 패키지 시장이 다소 사양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패키지를 정말 한 번도 가지 않았을 분들이 들어올 만한 패키지, 예를 들면 남극, 티베트, 네. 그런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 혼자 가기 힘든데. 남극은 실제로 상품이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좀 상품 라인업 늘리고요. 또 하나 많은 MZ 세대들이 자유여행밖에 안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여행에 대응을 하겠다 해서 올 6월 달에 현지 투어 플러스라고 실제로 현지 가셔서 게츄얼 가이드나 마이리얼 트립으로 입장권이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6월에 론칭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최근 한 6개월 동안 어떤 예약자 수가 10배로 늘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하나투어 플러스, 그 현지 투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어떤 그 기존 종합 여행사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하게 전화를 빨리 해서 대응을 해주고. 한국어로 편리하게 우리가 AS 대응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장점으로 소구하면서 자유여행 쪽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그 논리인데 사실 내년에 실적이 늘고 아까 말씀 주신 중국 이벤트, 중국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늘고 비용은 또 구조적으로 많이
슬림화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쵸. 올해 영업이익 500억 중반대에서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59% 거의 6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퍼 11배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게 이제 하나투어의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김현영 연구원과 함께 엔터와 여행주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오히려 지금 이 비상계엄 여파로 조정받았을 때 네.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엔터주 중에는 하이브, 네. 여행주 중에는 하나투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네. 한번 차트 잘 보시고 공략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는데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